김환수의 10대들아 너희 꿈을 응원한다. 제1장 내 꿈을 응원한다. 서시 요즘 힘들지? 잠시 창밖을 보며 심호흡을 해보렴.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셔보렴.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기다리자. 이 순간도 어둡고 힘든 터널을 통과해가는 중이니까.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힘겹고 지루하다고 투덜대지 말자. 짜증내지 말자. 지금까지도 잘 참아온 것처럼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자. 멋진 너의 미래를 위해. 잠시 후 정녕 통과해버릴 길이니까. 그리고 널 사랑하는 엄마가 언제나 내 곁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시험 망친 날. 아, 짜증난다. 아무하고도 말하기도 싫다. 어느 인간이 시험을 만들었을까? 시험 없는 나라로 날아가고만 싶다. 너의 아린 가슴속을 어찌 다 알야마는 유난히 힘없는 눈동자와 축 처진 두 어깨가 엄마의 가슴을 저리게 하는구나. 내 눈치 볼 것 없이 울고 싶으면 펑펑 울어라. 소리치고 싶으면 목청껏 질러라. 시험이 뭐길래 꿈 많은 너의 가슴을 산산이 찢는단 말이냐. 힘내라 아들아. 내가 늘 말하듯이 시험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니. 시간이 좀 지나면 통증이 가라앉을 거야. 캄캄한 먹구름과 사납게 몰아치는 천둥 번개 비바람도 시간이 좀 지나면 사라져버리잖니. 마음에 눈을 뜨고 머지않아 분명히 먹구름 뒤에서 비춰올 밝은 태양을 바라보자.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자. 달려도 달려도 제자리. 엄마, 난 아무래도 머리가 나쁜가 봐. 열심히 노력해도 잘 안 돼. 별로 노력은 안 해도 성적은 잘 오르는 친구들도 있는데. 아들아, 넌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았어. 기억력이 뛰어나서 엄마가 깜짝깜짝 놀랐거든. 그런데 왜 달려도 달려도 제자리 걸음이지? 뒷걸음을 치지 않나. 아들아, 거센 물살을 오르는 물고기를 본 적 있니? 계속 몸부림을 치며 온몸을 흔들지. 잠시만 가만히 있어도 한없이 아래로 떠밀려가지. 치열한 경쟁의 물살에서는 제자리를 지키고 있기도 몹시 힘든 거야. 친구들도 알고 보면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아들아, 전력을 다해 힘을 쏟아봐라. 가파른 물살을 가르고 힘차게 솟구쳐 오르는 연어들처럼. 최선을 다한 후 제자리에 있거나 뒷걸음질을 친다 해도 낙담하지는 마라. 솟구쳐 올라갈 수 있는 근육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중이니까. 시험은 불구덩이. 다음 주는 모의고사. 그 다음 주는 중간고사. 입술이 바짝바짝 타고 가슴이 터질 듯이 조여오고 머리엔 쥐가 난다. 그래도 버티며 자정이 넘도록 열공한다. 시뻘건 불구덩이가 성난 호랑이처럼 입을 벌리고 포효하며 다가온다. 다가온다. 아하! 아들아, 악몽을 꿨나 보구나. 이제 그만 자리에 누워 편히 자거라. 너무너무 무서워요. 하마터면 불구덩이에 먹혀 죽을 뻔했다고요. 이게 다 지긋지긋한 시험 때문이에요. 아들아, 딱하지. 요즘 시험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구나. 그래도 어찌하겠니. 조금만 더 참자. 좋은 결과 꼭 있을 거야. 비싸고 소중한 금반지도 그냥 만들어지진 않는단다. 뜨거운 용광로 속을 여러 번 들락거리며 불순물을 태우고 또 태워야 순금으로 태어나는 것이란다. 아들아, 지금은 너무 힘들고 괴롭겠지만
조금만 더 참고 힘을 내다 보면 순금처럼 빛나게 될 그날이 기어이 기어이 올 것이다. 자랑스런 그날이. 사고뭉치. 죄송해요. 항상 속만 썩혀드리고 공부도 잘 못하면서 말썽만 피우기 일쑤니 우리 집의 걱정거리 사고뭉치 장애물인 것 같네요. 아니다 아들아. 아빠가 때로는 속이 상해 화를 내기도 하고 몹쓸 말을 하기도 하지만 속마음은 다르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파도가 심한 바다도 깊은 물속은 고요하다고 하잖니. 넌 누가 뭐래도 내가 이 세상에서 받은 가장 위대한 선물이란다. 그 어떤 보석이 아무리 찬란하게 빛나도 해맑은 미소가 없으며 따뜻한 마음이 없잖니. 넌 내 곁에서 숨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 삶의 기쁨이고 희망이다. 건강하게 자라며 맘껏 내 꿈을 펼치며 지금처럼 내 곁에서 머물며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자. 다만 후회를 줄이기 위해 매사에 조금 더 노력하자. 죽고 싶어요. 성적은 점점 내려가고 수업 중엔 졸음만 쏟아지고 선생님들과 친한 친구들마저 무시하니 이젠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은 죽어야 돼. 아니야 아들아. 넌 누구보다도 살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어. 너에겐 노인이 억만금을 줘도 살 수 없는 젊음이 있고 죽음을 앞둔 환자가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건강이 있잖니. 아들아, 넌 어떤 값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보물덩이야. 눈 하나는 얼마이며 평생 뛰는 심장은 얼마나 갈까? 지금 이 순간도 숨만 편히 쉬었으면, 한쪽 눈만이라도 있었으면, 한쪽 손만이라도 있었으면 원이 없겠다고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널 부러워하고 있단다. 고등학생이라는 그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형편상 다니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널 부러워하고 있단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우등생이 되지 못해도 좋으니 건강하고 성실하게만 살아다오. 다시 희망의 날개를 펴라. 우린 돌머리 집안인가봐. 엄마도 머리 나쁘고 아빠도 머리 나쁘지? 그러니까 나도 공부 못하지. 우린 돌머리 집안인가봐. 아들아, 그런 게 아니란다. 사람은 모두 천재로 태어난다. 다만 서로 다른 재능이 숨어있는 천재로 말이야. 엄마, 내가 아직 어린애인 줄 알아? 그런 말을 믿게. 엄마가 왜 거짓말을 하겠니? 숨겨진 재능은 씨앗과 같아서 잘 키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지만 제때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잘 키우면 수많은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는 위대한 거목이 될 수도 있단다. 아들아, 이제부터는 열등감을 버리고 자긍심을 가져라. 너에겐 그 누구에 못지않은 보물 같은 씨앗이 있으니까. 다만 멋진 꽃을 피우려는 간절한 열망과 혼신의 노력이 필요할 뿐이야. 천재는 99%의 땀과 1%의 영감으로 된다고 에디슨은 말했잖아. 엄마는 내 안에 있는 위대한 능력을 믿는다. 시험 후 여행. 아들아, 바닷가에 오니까 좋지? 네, 너무 좋아요.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리네요. 그동안 시험으로 쌓인 스트레스 드넓은 바다에 다 던져버려라. 그동안 가슴 깊이 쌓인 온갖 찌꺼기들 밀려오는 파도에 다 씻어버려라. 네, 알았어요. 그런데 아빠, 거친 파도 좀 봐요. 파도는 멀리서 바라보면 멋있는데 가까이에서 보면 왜 무서울까요? 어떤 두려운 것들도 나와 상관없이 멀리 있을 땐 낭만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자신에게 가까이 닥쳐오면 되게 무서워지기 십상이야.
하지만 사람마다 다르단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에게는 파도가 공포의 대상이겠지만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에게는 즐거운 놀잇감이기도 하지. 아들아, 피할 수 없는 공부와 시험이라면 용감히 맞서서 즐겨보아라. 결과를 미리 두려워하지 말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최선을 다해 맞서보아라. 그러다 보면 몰랐던 재미와 보람도 생기게 될 거야. 정말 학교 다니기 싫어요. 아들아, 빨리 나와. 학교 가야지. 어디 아프니? 뭐 하고 있어? 학교 다니기 싫어요. 이젠 정말 지긋지긋해요. 새벽부터 밤중까지 학교, 학원, 과외.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건 사는 게 아니고 죽음이죠. 그래도 학교는 가야지. 그래도 학교. 공부. 심장이 터지고 머리가 돌 것만 같다고요. 자유를 달라고요. 요즘 내가 너무 힘든가 보구나. 엄마가 몰라줘서 정말 미안하다. 지금 학교를 그만두면 며칠간은 좋겠지만 그 후엔 뭘 할까? 몰라요. 생각하기도 싫다고요. 아들아, 하늘에 나는 연을 어릴 때 본 적 있지? 하루는 연줄에 매달린 것이 답답해 줄을 끊고 자유롭게 날고 싶었대. 잠시 동안은 제멋대로 날 수 있어 기분이 좋았대. 하지만 얼마 후에 날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났대. 연이 줄에 매달려 있을 때 푸른 창공을 날 수 있듯이 너도 답답하지만 학교, 공부의 줄에 매달려 있을 때 찬란한 꿈의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을 거야. 외로운 투쟁. 책상 앞에 앉아있는 이 순간, 엄마도 아빠도 동생도 가족이 아니다. 난 조그만 보트를 타고 홀로 망망대해를 노저어간다. 시험이 태풍처럼 몰려오고 공부할 거리는 험난한 파도가 되어 조그만 보트를 삼키려 한다. 난 기진맥진 녹초가 되어 혼미한 정신으로 간신히 노를 잡고 있다. 배는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흔들리며 뒤집히려 한다. 그때 가슴에 들려오는 한 줄기 세미한 음성. 아들아, 힘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험난한 파도가 유능한 뱃사공을 만드니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라. 나는 무의식 중에 두 손에 힘을 주어 다시 노를 젓는다. 작심삼일인 내가 미워요.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요. 하지만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며칠이 못 가서 계획표는 휴지 조각이 되죠. 이런 내가 미워요. 아들아, 너무 자책하지 마. 계획대로 살지 못하는 건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래. 나쁜 습관의 뿌리가 우릴 붙잡고 놔주지 않기 때문이야. 습관은 좋건 나쁘건 간에 하루 이틀에 생기지는 않지만 한번 뿌리 내리면 통제하거나 없애기가 쉽지 않게 되지. 이제부터는 과중하지 않은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몇 가지 실천 가능한 행동을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반복하도록 해봐라. 처음엔 짜증나고 성과가 적어도 정해진 시간만큼은 그 자리에서 버티도록 해라. 날마다 꾸준히 견디다 보면 너도 모르게 나쁜 습관의 이파리는 시들고 새로운 재미와 보람의 가지가 돋아나며 원하는 습관의 뿌리들이 조금씩 내릴 거야. 다만 실뿌리가 굵은 뿌리로 굳건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는 단호한 의지와 인내심으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돼. 편안한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려는 관성이 수시로 너를 유혹할 테니까. 왜 성적으로 사람을 취급하죠? 선생님들과 부모님은
왜 성적으로 사람을 취급하죠? 성적이 좋으면 특별 대접하고 성적이 나쁘면 무시하기가 일쑤예요. 난 사람이지 성적이 아니라고요. 성적을 만들어내는 기계도 아니고요. 제발 인격을 존중받는 사람 취급 좀 해달라고요. 미안하다 아들아. 정말 잘못했다. 나도 모르게 어려서부터 성적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 같구나. 매일매일 들으면서도 여러 해 동안 무던히 견뎌준 내가 고맙다. 사람의 인격은 나무와 같아서 어느 한쪽 가지만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지적인 방면의 가지만 유난히 중요시하는 경향이지. 엄마도 그런 교육을 벗어나지 못했어. 잘못된 현실을 알면서도 내 아들이 경쟁에 뒤지는 것 같아서 눈앞에 보이는 성적만 중요시하고 상처받는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 정직과 사랑과 책임과 같은 다른 여러 가지들도 지적인 가지에 못지않게 중요하고 함께 잘 키워서 어울리게 해야 어느 한쪽으로만 기울지 않은 멋지고 훌륭한 나무가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지 못했던 거야. 이제부터는 성적으로만 너를 보지 않도록 애쓸 테니 너도 성적 때문에 지나치게 상처받지 말고 그렇다고 소홀히 하지도 말아라. 공부는 도대체 왜 해야 되나요? 날마다 공부. 근데 공부는 도대체 왜 해야 되나요? 취직을 위해서, 아님 돈 벌기 위해서요? 그런 것들도 중요한 이유지만 무엇보다도 인격을 개발해서 너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며 살기 위해서야. 그런데 인격엔 여러 가지 재능과 능력이 씨앗처럼 들어있어서 제때에 적당한 방법으로 키우지 않으면 그것들이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 못해. 농사도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무성하게 키워야 가을에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되듯이 너에게 지금은 열심히 씨앗에 물을 주고 가꿔야 할 때인 거지. 봄에 때를 놓치고 가을에 가서 씨를 뿌린다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고생만 했지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잖아. 엄마는 그런 것을 잘 알기에 때를 놓치고 뒤늦은 후회를 하지 말라고 공부하는 거란다. 진짜 성공이 뭐죠? 공부 잘해서 명문대학 가서 대기업에 취직하는 게 성공일까? 아님 공부는 잘하든 못하든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일까? 엄마는 공무원이 되는 게 최고라고 하고 아빠는 돈 많이 버는 게 최고라고 하니 정말 헷갈린다. 정환아, 색안경을 써본 적 있니? 빨간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지. 사람마다 가치관이 달라서 성공을 바라보는 안경색도 제각기 다르단다. 돈을 중시하는 사람은 돈에 안경을 쓰고 돈으로 성공을 판단하고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은 명예에 안경을 쓰고 명예로 성공을 판단한단다. 어느 안경이 최고 훌륭하다고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선생님은 사랑의 안경을 권하고 싶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함께 하는 자들과 서로 도우며 기쁨과 의미를 만들고 나누는 삶이 진짜 성공이 아닐까? 뭐 때문에 살아요? 눈만 뜨면 공부. 사람은 뭐 때문에 살아요? 나도 고등학교 때 그게 궁금해서 선생님께 물었더니 시간 있으면 영어 단어 한 개라도 외우라고 핀잔을 주더라. 아버지께 물었더니 내가 그걸 알면 농사를 짓겠느냐고 쓴웃음을 지으셨지. 오랜 세월 그 질문은 답을 얻지 못한 채 가슴속을 맴돌며 수많은 가슴앓이를 겪은 후에 사랑을 위해 산다는 답을 얻게 되었다.
공부도 취직도 돈도 결국은 사랑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지. 자신과 가족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보다 크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삶을 위해서 많은 능력과 재능을 키우는 공부는 미래의 멋진 사랑을 위해 너무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준비인 거야. 게임 좀 실컷 하게 해주세요. 아직도 컴퓨터 하니? 제발 좀 끄고 공부 좀 해라. 얼마 하지도 안 했는데 공부하라는 잔소리 지긋지긋해요. 며칠간, 아니 몇 시간이라도 게임 좀 실컷 했으면 좋겠어요. 아들아, 공부가 재미없다고 자주 게임만 하다 보면 공부는 점점 하기 싫고 게임에만 빠지게 된단다. 감각적인 쾌감은 흥분적인 자극을 통해 좀 더 강한 자극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점점 깊은 중독의 늪으로 끌고 들어가서 이성을 서서히 질식시키고 통제력을 빼앗아버리고 주인을 감각의 노예로 만들어버린단다. 아들아, 넌 똑똑하니까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을 거야. 교활한 감각의 유혹을 수시로 경계하며 지혜로운 이성의 탑을 더 높게 쌓아라. 차라리 멋진 가수가 될래요. 아빠, 전 아무래도 공부 체질이 아닌가 봐요. 힘들고 지겨운 공부로 성공하기보다는 차라리 멋진 가수가 될래요. 아들아, 공부 잘하기가 쉬운 게 아니듯이 가수가 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어렵단다. 밤바다를 밝히는 멋진 등대도 그곳에 도달하려면 험난한 바다를 건너야 한다. 때로는 비바람을 견뎌야 하고 때로는 세찬 파도와 싸워야 한다. 이 세상에 소중하고 빛나는 어떤 것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단다. 바닷가의 뒹구는 하찮은 조약돌 한 개도 숱한 세월 거센 파도와 싸운 끝에 만들어진 것이란다. 어떤 꿈을 꾸든 고통이 따르지 않기를 바라기보다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인내와 지혜를 구하며 끊임없이 노력할 때만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교과서와 참고서만 먹고 사는 벌레. 눈만 뜨면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쉴 새 없이 먹는 음식. 때로는 너무 먹어서 지겹고 때로는 맛이 없어서 토할 지경이다. 몰래 딴 음식을 먹고도 싶지만 감시하는 시선이 너무 많기도 하고 먹을 시간마저 별로 없어 너무너무 슬퍼 죽을 지경이다. 이제는 마음의 영양실조로 감정의 기름마저 메말라버리고 영혼의 불씨마저 꺼져가고 있지만 오늘도 여전히 지겨운 음식만 눈앞에 가득하다. 그래도 선생님과 부모님은 빨리 먹으라고, 많이 먹으라고 재촉하신다. 아, 누가 내 영혼에 신음의 절규를 들어줄까? 죽어가는 내 영혼에 생기를 넣어줄까? 이때 창밖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흐느끼는 기도가 내 영혼의 절규를 감싸 안는다. 감싸 안는다. 너무너무 외로워요. 전 가족도 있고 친구들도 있지만 언제나 혼자 있는 외로운 섬이에요. 엄마와 아빠와는 대화가 끊어진 지 오래됐어요. 가슴을 찌르는 칼처럼 날선 말이나 폭탄처럼 속을 뒤집고 박살내는 몇 마디 말이 하루의 전부랍니다. 친구들도 항상 왕따를 시키며 싸늘한 무시와 비웃음만을 보내와 웃고 떠드는 분위기가 될수록 더욱더 비참하고 슬픕니다. 오직 제 곁엔 입시에 대한 중압감만이 먹구름처럼 감돌며 답답한 가슴을 옥죄인답니다. 선생님도 가슴이 너무 아프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하소연도 때로는 불평도 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고통도 슬픔도 덜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 견뎌온 내가 대단하구나.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니. 앞으로는 힘들고 외로울 때 선생님을 찾아오거나 문자나 메일을 보내라. 부모님께 야단을 맞을 때는 강하게 맞서서 대항하지 말고 내 뜻과 달라도 잘 들으려고 애써라. 참기 어려울 만큼 속이 상할 때는 어린아이처럼 울거나 어리광을 부리며 내 속마음을 털어놔봐라. 부모님이 누구라도 널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친구들이 멀리할 땐 내가 먼저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 말을 걸거나 도움을 청해봐라. 대화를 나눌 땐 자존심을 내세우며 이기려 하지 말고 상대의 이야기를 존중하며 잘 들어라.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다가가면 친구들도 차츰 너의 마음을 받아주게 될 거야. 처음엔 어색해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어울리려고 노력해라. 재미를 위해 살 거예요. 공부 못하면 어때요? 내 멋대로 살며 재미만 있으면 되죠. 재미도 없고 힘들기만 한 공부를 뭐 때문에 기를 쓰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아, 재미있게 사는 건 누구나 좋아하지만 인생에 재미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 문제란다. 아무리 좋아하는 일도 잘 하거나 꾸준히 오래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힘든 것을 피하고 재미만 너무 좋아하다 보면 점점 일이 하기 싫고 게을러지게 된단다. 인생은 두 개의 뚝이 있는 강과 같아서 즐거움과 고통이 수시로 바뀌어 흐르는 거란다. 고통이 밀려올 때는 피하고 싶거나 견디기 힘들 수도 있지만 나쁘기만 한 건 아니란다. 즐거움이 도저히 줄 수 없는 인내와 지혜의 보석을 주니까. 10대에게도 심장은 있다고요. 왜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자존심 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 수많은 질문을 던져보지만 대답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다. 나를 이해하고 감싸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에게 아무리 묻고 또 물어도 나는 대답해주지 않는다. 두렵다. 두려워 미칠 지경이다. 가슴 속에 깜빡이는 형광등이 곧 꺼져버릴 것만 같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은 정말 몰랐다. 엄마는 너만 보면 공부만 주문처럼 되뇌이며 너를 공부하는 기계처럼 학대하고 말았구나. 내 심장이 이다지도 아프고 공허하고 외로운 줄을 몰랐으니 엄마는 이웃집 아줌마보다도 못했구나. 이제부터는 힘겨운 삶의 문제들을 엄마와 함께 손잡고 풀어가자. 엄마가 너무 부족해서 명쾌한 답은 주지 못할지라도 언제나 마음을 비워놓고 너의 이야기를 편안히 담아줄게. 사랑한다 내 딸아. 엄마 품에 안겨보렴. 세상이 다 썩었어요. 대통령, 국회의원부터 나라에 잘났다는 사람들 모두 비리로 썩어서 이 나라의 장래가 캄캄하고 입시 정책마저 해마다 바뀌고 청년 실업이 해마다 늘어가는 소용돌이 속에서 무엇 때문에 입시지옥에서 시달리며 피어나는 꽃망울을 터뜨리기도 전에 무참히 죽어가야 하죠. 아들아, 내 말대로 이 땅이 부패로 썩었다 해도 그걸 불평하며 비관하지 말자. 그렇게 한다고 썩은 악취가 사라지거나 덜해지지 않을 테니까. 오히려 너 같은 젊은이들이 분발하여 이 땅의 부패를 갈아엎고 정의의 뿌리를 내리는데 앞장서는 게 좋지 않겠니? 냄새나고 칙칙한 쓰레기 더미 위에서 핀 꽃은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희망의 빛을 더욱 고귀하고 아름답게 던져줄 것이다. 자살하고 싶어요.
성폭행도 당한 적 있는데 요즘 남친한테 차여서 우울증이 심해졌어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더러운 인간은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겠구나. 하지만 죽음은 최후의 선택이므로 냉정히 판단할 시간을 가진 후 결정해도 늦지 않아. 성폭행에 대한 죄책감은 버려라. 가해자가 더러운 죄인이지 내 잘못은 없으니까. 아픈 기억은 시간이라는 약이 차츰 치료해 줄 테니 재미있는 다른 일이나 취미로 관심을 돌려라. 이따금 아픈 기억이 괴롭힐 때는 미친 듯이 노래도 불러보고 춤도 춰봐라. 지금 혼자서 내리는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야. 우울증으로 지배당하는 이성은 매사에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지만 스스로는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지. 헤어진 남친의 아픔은 시간이라는 약이 곧 치료해 줄 것이고 많은 다른 사람들도 그런 아픔을 겪으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걸 헤아려 보아라. 누가 뭐래도 하나밖에 없는 생명은 소중한 거야. 지금 견디기 어렵게 힘들어도 아픔을 이기기 위해 더 몸부림치며 노력해보고 마지막 결정을 해도 절대 늦지 않으니 시도도 안 해보고 포기한다면 너무 억울하고 분하지 않니? 여친 때문에 공부가 안 돼요. 내가 왜 이러지?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공부에 집중이 전혀 안 되고 그녀의 동영상만 머리에 돌아가고 있으니 다시 마음을 다잡고 집중을 하려 하지만 채 몇 분도 가지 않아 휴대폰에 문자를 적고 있다. 이러면 안 돼 하면서도 그녀의 포로가 되어 귀중한 시간만 죽이고 있다. 어찌해야 공부에 집중할 수가 있을까? 아들아, 너무 괴로워하지는 말아라. 너 같은 사춘기 때에는 누구나 이성 친구 때문에 가슴 아리를 한단다. 없어도 고민이고 있어도 고민이지. 사랑은 갑자기 일어나는 폭풍 같아서 가슴속을 온통 뒤흔들고 이성을 빼앗아 가기가 십상이란다. 그러한 폭풍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성을 굳건히 붙잡고 공부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여자친구에게 너의 사정을 알리고 당분간 만남과 연락의 횟수를 줄여서 거친 폭풍의 바람이 누그러지도록 애써라.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잖니. 도저히 견디기 어려울 땐 좋아하는 운동을 땀이 흠뻑 나도록 하거나 목청껏 노래를 불러보아라. 그녀를 향한 관심과 에너지를 딴 곳으로 돌리다 보면 어느새 폭풍이 잔잔해지고 이성이 제 기능을 되찾아 공부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될 거야. 중요한 시험이 지날 때까지 당분간 교재를 보류하는 거니까 너무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는 없어. 그녀도 너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가 잘 되기를 기도해 줄 거야.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죠? 친구들도 무시하고 어디 가면 초딩인 줄 아는 사람들도 있고 여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으니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다. 남들은 잘만 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크는 걸까? 엄마도 작고 아빠도 작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이겠지. 미안하다 아들아. 마음이 많이 아프겠구나. 엄마도 너 못지않게 마음이 아프단다. 남보다 더 크고 잘생겨서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발전 가능한 것을 위해 노력하는 거야. 아무리 탁월한 외모도 늙어갈수록 아름다운 빛깔을 잃게 되지만 내면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보물창고와 같으니 외모가 잘났다고 청춘에 한때 뻐기기보다는 내면의 재능과 능력을 부지런히 갈고 닦아서 나이가 먹을수록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 낫지 않겠니?
김환수의 10대들아 너희 꿈을 응원한다. 제1장 내 꿈을 응원한다 중에서